자, 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 주제는 쌍곡선 함수예요. 쌍곡선 함수는 교재 196쪽에 3의 6절로 나와 있고 영어 이름이 하이퍼볼릭 펑션들이에요. 자, 하이퍼볼릭 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의 반대말, 여기서는 쌍곡선 함수에 대응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서큘러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원에 대응해서 주어진 함수가 있고 쌍곡선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자, 쌍곡선 중에 우리 그 점근선 기울기가 45도인 쌍곡선 중에 그 꼭지점이 1, 0인 애가 뭐냐면 이런 애예요. 그죠? 이런 애가 꼭지점은 1, 0에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y = x 또는 마이너스 x 두 개로 주어진 그 함수의 쌍곡선이에요. 자, 이 쌍곡선과 그 대응하는 도형을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우리가 보통 반지름이 1인 그리고 중심이 좌표 원점인 그런 원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 단위 원이라고 많이 불렀죠. 유닛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예, 유닛 서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정의되는 함수가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예요. 자, 요 COS하고 SIN 이 글자 세 개를 써서 함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공부할 때는 함수 이름에 그 문자 하나만 썼지만 문자 하나를 보통 쓰지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함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자 하나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 글자 세 개를 가지고 함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큘러 펑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부터 탄젠트, 코탄젠트 등등 또는 시컨트 함수 이런 함수들이 이제 유래하듯이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러 위에서도 비슷한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때는 함수 이름이 이렇게 글자 3개가 아니라 글자 4개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드냐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함수 또는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자, 얘네들의 정의는 뭐냐면 얘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정의가 걔를 뺀 거예요. 예, 이게 두 함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글자 4개가 함수 이름이에요. 예, 부를 때는 그냥 알아서 부르세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정식 이름이긴 한데 미국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컷이라고 부르고 스윗이라고 부르고 등등 지멋대로 부르더라고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 정식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데피니션은 왜 이런 데피니션이 유래하냐면 먼저 얘네들은 어때요?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 서큘러 펑션들은 이 서큘러 펑션들 보니까 제곱의 합이 1이에요. 뭐냐면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을 합하면 1이고 사실 이거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것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요. 예, 금방 눈치챘듯이 제곱의 차가 1이에요. 볼래요? 자, 이것도 이렇게 써요. 이건 의미가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그 두 개를 곱한 것을 이제 이렇게 써요. 우리 그 코스에다가 그 위첩자 2를 그 코사인 제곱으로 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해서도 쓰면 이제 그 두 함수의 제곱의 차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그냥 우변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2의 2x, 2의 마이너스 2x, 2가 될 거고 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돼서 여기 2분의 1 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 차이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차가 1이고 그래서 얘는 쌍곡선에서 그 가로 비슷한 거, 얘는 세로 비슷한 것에 그 대응을 해서 그 제 이름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얘하고 얘는 사실 대등한 존재예요. 함수로서. 사실은 쌍곡선하고 원도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등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게 좋아서 굳이 말하면 얘는 서큘러 코사인, 서큘러 사인 이렇게 부르는 게 어쩌면 더 이렇게 그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등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다 C 붙여서 서큘러 코사인, 서큘러 사인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그 사인에다가 이렇게 C를 붙이면 이렇게 싱크 펑션이라고 또 그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쓰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도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서로 대등하게 많이 쓰여요. 대학교 때 처음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소개가 좀 여러분들한테 늦었을 뿐이니까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얘네들 빼면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얘네들이 거의 사인 코사인보다 더 자주 나올 정도로 중요한 함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또 추가적인 숙제로 이렇게 뭘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하라고 요구할 거냐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수함수를 복소수 영역까지 그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확장을 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와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와 같이 되는 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 보충 강의를 만약에 들어서 이해가 된다면 그 얘 역수, 자, 얘 역수는 뭐 이런 거예요. 얘가 그 얘예요. 근데 그 얘하고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분모 분자를 이렇게 서로 켤레를 곱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사인 제곱이고 걔네들의 합은 1이니까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코사인 세타 빼기 I 사인 세타인데 이것도 역시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얘도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하고 이렇게 쓴 거는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얘니까 2의 마이너스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빼기 I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두 항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끼리는 0이 되고 얘네들끼리는 2배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2배가 2의 I 세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절반 쪼개면 이와 같이 되네요. 얘 모양하고 얘 모양이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다르죠? 여기 I가 있는 것을 허수단위 I가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제 2I 사인 세타 우변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얘를 빼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i분의 2의 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로 쓸 수가 있어요. 얘도 모양새가 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등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같은 애나 다름이 없어요. 복소수 영역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가면 이런 애나 사실상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일 형 아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져요. 서로 그냥 같은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중요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중요하다니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좀 더 깊이 배워서 특히 상대성 이론까지 뭐 상대성 이론이면 양자역학은 뭐든 하여튼 더 고급 학문을 배워야 그래야 얘네들 쓰임새가 좀 이렇게 와 닿겠죠.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7쪽에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그 얘가 1이라고 하는 것이 그 197쪽에 있는 그 식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도 만들어요. 이것도 얘가 함수 이름이에요. 하이퍼볼릭 탄젠트에다가 x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정의는 그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당연히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듯이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요 2를 2가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혹은 이제 여기다 분모분자에다가 이렇게 2x하고 2x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1 더하기 2의 2x 1 빼기 2의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도 제가 돼요. 예. 어쨌든 그 포멀한 정의들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x로 나눈 것이 저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그 정의로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을 뒤집은 거예요. 사인분의 코사인이에요. 또 뭐 하이퍼볼릭 시컨트도 정의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수를 하이퍼볼릭 시컨트라고 그래요. 하이퍼볼릭 코시컨트도 얘의 역수 값을 갖는 함수를 하이퍼볼릭 코시컨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197쪽에 뭐 덧셈 정리가 있어요. 덧셈 정리는 x하고 y의 합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사인은 앞에 x, 뒤에 y,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왠지 모르게 똑같아 보이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것하고 너무 유사하죠. 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 하이퍼볼릭 펑션이나 서큘러 펑션이 다 같은 패밀리라서 그래요. 자, 이거 증명이요. 예, 증명은 그냥 정의를 가지고 편한 데서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사실은 우변이 길긴 해도 이게 좀 더 편해요. 보세요. 자, 우변의 시작이 이게 증명이에요. 자,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저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우변부터 쓰는 거예요. 얘 정의가 뭐예요? 2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얘 정의는 2의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예요. 이게 제 정의예요. 얘는 여기 x가 있는 것부터 씁시다. 얘를 보면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거고 얘는 2의 y 빼기 2의 마이너스 y예요. 예, 그리고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 1도 아니에요. 이렇게 분모는 다 4분의 1이고요. 여기서 얘하고 얘 곱한 거, 또 얘하고 얘 뭐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예, 그래서 지금 항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얘가 2개씩 갖고 있으니까 둘해서 각각 4개, 4개에서 8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반은 서로를 캔슬하고 반은 서로를 이렇게 서로의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하고 얘 같아서 2배가 되고 얘하고 얘 같아서 2배가 되고 얘하고 얘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얘하고 얘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2개만큼은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4분의 1 대신에 어떻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2분의 1로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x 더하기 y고 하나는 x 더하기 y예요. 이게 뭐예요? x 더하기 y를 생각을 하면 얘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x 더하기 y를 한 번은 지수에 올려놓고 마이너스 지수로 올려놓고 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작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대해서도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이거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하세요. 예, 외워야 되느냐? 뭐 알아서 하세요. 외우든지 유도할 수 있든지 최소한 유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유도가 불필요할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해서는 덧셈 정리가요. 이게 뭐 꼬인 게 없어요. 전부 부호가 다 플러스예요. 우리 그 코사인에 대해 그 서큘러 펑션에 대해서는 안 그랬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뺐잖아요. 예, 이렇게 부호가 꼬이는 경우가 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걸 사실은 복소수 영역에서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예, 뭐 새로운 공식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예, 계속 그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같은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이게 새로운 포뮬러들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연습을 통해서 이런 함수들의 기본 성질들은 다 꿰차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197쪽의 내용들이고요. 예, 뭐 그 보기 1번까지도 해볼까 할 것도 없긴 하지만 예, 보기 1은 1 빼기 얘가 얘래요. 예, 이게 서큘러 펑션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시컨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부호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도 예, 여러분들 오일러 공식을 조금 알면 이렇게 그 부호가 조금씩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얘 증명은 그 얘네들이 그 쌍곡선에서 유래했다는 요 공식, 예, 저 공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얘를 양변에서 얘로 나누는 거예요. 얘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그 사인 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얘 이름은 하이퍼볼릭 시컨트고 얘 이름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그래서 그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예, 두 줄 계산했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여기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얘 유래가 뭐예요? 얘 그 1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제곱을 나눈 거고 그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니까 얘하고 예, 그 좌변이 이뤄내고 요 1이라고 하는 건 그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의 합이고 그러면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거는 탄젠트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 요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 그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뺀 것을 보는 거예요. 하이퍼볼릭 펑션은 제곱의 차가 1이에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에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뺀 것이 1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 얘하고 얘는 1이고 얘하고 얘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8쪽에 네모로 정리한 걸 봅시다. 자, 198쪽에 하이퍼볼릭 펑션들의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 도함수, 예,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서큘러 펑션이었었죠. 하이퍼볼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호만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도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고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의 도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에요. 예, 여기는 부호가 꼬이는 것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증명은 그냥 정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번 증명, 예, 그냥 하면 돼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예, 이게 정의네요. 예, 저게 정의니까, 예,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부호가 하나 나오는데 얘가 정의가 이런 애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쓴다는 게 좀 웃기죠. 예.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의 도함수는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도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도함수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거는 그냥 목세 미분으로 그냥 가면 돼요. 자, 목세 미분은 어떻게 해요? 분모는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미분하고 분모는 건드리잖아요. 얘를 미분하면은 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분모를 들이대고 빼기를 분자는 그냥 두는데 여기다가 분모를 미분한 것을 곱해요. 근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도함수가 이렇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빼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이고 이게 결국은 시컨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늘 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여기 탄젠트의 도함수가 뭐냐라고 부르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혹은 시컨트 제곱이라고 했었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여러분들 손가락 근육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역수 미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모가 제곱이 되고 얘의 도함수를 이렇게 올리고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고서는 이걸 한두 가지 방법으로 고쳐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고쳐 쓰는 게 가능하냐면 이 제곱을 하나 털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아직 역수를 하나 있으니까 그냥 시컨트 하이퍼볼릭 이렇게 쓰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컨트 도함수 어떻게 구했어요? 시컨트 도함수가 이랬잖아요. 시컨트 도함수 구한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코사인 제곱에 이렇게 해서 부호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플러스 쓰고 이걸 탄젠트 x하고 시컨트 x로 나눠서 쓴 거에 불과해요. 탄젠트 x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죠. 나도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난 만족해요. 자, 그래서 198페이지에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 이건 다 설명을 한 걸로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들이에요. 대학 오니까 낯선 함수들을 그냥 마구마구 연습할 시간도 많이 안 주고 소개를 하죠. 연습할 시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홈워크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대학에서는 입시가 없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먹기 좋게 요리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대학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고등학생 때 비슷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식이 더 많은데 공부를 고등학교 때보다 덜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애가 돼요. 그죠? 얘는 원점을 지나고 당연히 이제 홀함수라서 그래요. 홀함수라서 원점도 지나고 단조 증가해요. 단조 증가하니까 당연히
단전 증가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예, 한없이 크게 증가하니까 그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단전 증가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예,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 역함수를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예, 역함수를 예, 역쌍곡선 함수, 역쌍곡 사인 함수라고 불러요. 예, 쓰기는 우리 사인 함수에다가 어깨에다 이렇게 붙였듯이 쟤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이름은 그렇게 부르세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예, 이름이 길죠. 예. 자, 쟤는 얘를 xy를 뒤집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예, 역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원점을 지나고 이 원점에서 기울기는 1이고 뭐 그래요. 얘를 이제 이렇게 y = x로 거울 대칭한 그런 모양이에요. 예, 역시 얘도 전체 실수에서 단전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함수예요. 자,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의 도함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야, 이런 거 정말 쓰일 거냐? 많이 쓰여요. 상대성 이론에서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치원적분하듯이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y에 dy가 될 거고 그게 dx가 돼요. 아직 요게 조금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코사인 하이퍼볼릭 y죠. 그리고서는 요 dy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기다 쓴 거예요. 예, 근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서요. 예, 이 과정이 그냥 여기다 d를 붙이면 얘 도함수가 나가고 dy가 되고 여기도 d를 붙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늘 하이퍼볼릭 함수들에서는 늘 암기하셔야 되는 늘 그냥 예, 피타고라스 정리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은 1 더하기 하이퍼볼릭이에요. 예, 이게 늘 따라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하이퍼볼릭 사인이 뭐였어요? y 하이퍼볼릭 사인이 뭐예요? 그게 x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x제곱이에요. 예, 이제 dx를 이제 좌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의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된다고요. 예. 자, 요게 어디 내용이냐면 200페이지의 보기 4번이에요. 이게 200페이지의 보기 4번. 자, 근데 이제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y가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는 그래프가 x가 1일 때가 최소가 돼요. x가 0일 때 그 1값을 가져서 최소가 되고 얘는 함수가 이런 함수예요. 얘는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짝함수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가 이제 물리학이나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캐터너리 펑션이라고 불러요. 캐터너리란 말은 여러분들 목걸이 같은 거, 목걸이 있죠? 목걸이 양 끝을 이렇게 대면 이렇게 우아하게 커브가 생기죠? 그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늘어진 체인이란 뜻이에요. 늘어진 체인이 만드는 곡선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역학 조금 공부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예, 왜 체인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커브를 그리는지 알려줄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역함수를 따지려면 그 단조 감소하거나 또는 단조 증가하는 영역만 따져야 되니까 이쪽을 버려야 돼요. 이쪽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는 역함수를 따지려면 그 0에서 무한대까지만 그 여기를 치역으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구역은 여기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함수로서 얘 역함수를 정의해요. 얘 역함수는 이제 arc,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1 이상인 그 실수를 양수로 보내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그 arc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걔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증가하는 그런 어쨌든 무한대로 갈 때는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역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예요. 자, 얘 도함수도 그 얘를 저쪽으로 쓰면 그냥 자 arc 하이퍼볼릭 코사인 y가 x가 되고 그 얘를 미분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 y dy가 이제 dx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얘를 놔두고 그 얘를 우변으로 보내고 쟤를 그 좌변으로 보내면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y는 코사인 제곱 하이퍼볼릭 y에서 1을 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는 어떤 애냐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y에서 1을 뺀 것이 얘가 돼요. 근데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x니까 이만큼이 그 루트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보다 큰 영역에서만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1은 그 미분되지가 않죠. 여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무한히 소수니까 거기서는 미분하지 않아요. 예. 자,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19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arc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를 조금 더 친근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rc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 이름이 arc 하이퍼볼릭 함수인데 근데 뜬금없이 얘하고 이런 함수가 같대요. 이런 함수가. 자,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기 전에 하나만 봅시다. 자, 뭘 볼 거냐면 이 함수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되는지. 자, 이 함수 한번 미분해볼까요? 미분하면 재밌어요. 보세요. 자, 로그 함수니까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밑으로 깔아요. 이렇게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를 또 한 번 미분해요. 그래서 앞에 x를 미분하니까 1이 되고 얘를 미분하니까 루트 1 더하기 x제곱에 x가 돼요. 자,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금세 저 분자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자에서 루트 1 더하기 x제곱을 내가 뽑는 순간 여기는 루트 1 더하기 x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x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희한한 일이 눈에 띄어요. 뭐냐면 분모하고 얘가 같은 애예요. 그러는 순간 뭐가 됐냐면
이제 얘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그리고 요 y가 뭐였냐면 아크하이퍼발릭 함수였어요. 도함수 같으면 원래 함수하고는 차이가 상수밖에 안 나야 되죠.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0을 넣으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근데 여기도 0을 넣으면은 얘 때문에 1이에요. 그 1의 로그 값이 0이니까 얘도 원점을 지나는 함수, 얘도 원점을 지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상수조차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상수조차 차이가 없으면서 도함수 같으면은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는 둘 다 교과서에 있어요. 둘 다 교과서에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조금 엘리멘트 교과서 19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얘가 궁금해서 얘 모양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 쟤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의 하이퍼볼릭 사인이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런 애였어요. 2의 y 빼기 2의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내가 큰 y를 2의 y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는 순간 이쪽이 뭐가 되냐면 2를 절로 옮깁시다. 그러면 얘가 큰 y가 되는 순간 얘는 큰 y의 역수예요. 그게 2x예요. 그게 2x예요. 자, 그래서 분모 문제, 양변에 얘를 곱해요. 그럼 얘를 곱하면 여기 y제곱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x의 큰 y가 돼요.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y제곱 빼기 2x 큰 y 빼기 1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여러분 금방 알아요. y는 여기가 그 짝수로 돼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x제곱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애는 y가 실수면 얘가 늘 0 이상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보다는 얘네가 크니까 마이너스를 잡지를 않아요. 어차피 얘가 0보단 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 얘가 이런 애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어떤 애냐면 얘는 어떤 애라는 뜻이에요? 이런 애라는 뜻이에요. 큰 y의 로그인데 y가 이런 애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애예요.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인데 이렇게 길게 쓴 함수를 이렇게 그냥 아크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보면서는 얘가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새로운 함수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친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익힌 문제에 있어요. 201쪽에 봅시다. 201쪽에 익힌 문제 내가 그냥 풀어줄게요. 익힌 문제 어떤 게 있냐면 2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두 문제를 결합한 거예요. 자, 21번 문제하고 9번 문제를 어떻게 결합하냐면 9번 문제는 이걸 증명하래요. 하이퍼볼릭 코사인하고 하이퍼볼릭 사인을 이렇게 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한 줄조차도 아까워요. 자, 얘 정의가 뭐예요?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죠. 얘 정의는 뭐예요? 2의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하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더하면 지수함수인 애예요.
정확히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실수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얘를 짝함수 파트하고 홀함수 파트로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 얘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그 짝함수 파트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얘에 대해서 홀함수 파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함수든 간에 이렇게 짝수 파트하고 홀수 파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x 더하기 뭐 3x제곱이 있다.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런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x 2의 x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도 2의 x 더하기 3x제곱 빼기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예, 짝수 함수는 살아남고 홀수 함수는 죽어버리겠죠. 이런 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죽어버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 짝수 함수가 죽고 홀수 함수가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x제곱을 더한 것을 더한 다음에 나눴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홀함수 파트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 함수도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순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부분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갈리는 거예요. 이런 함수 놓고 보면 y축에 대칭인 함수하고 원점에 대칭인 함수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를 이번에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으면 걔를 어떻게 해요? 예, 짝함수 파트하고 이렇게 홀함수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릴레이션이 그냥 이와 같은 릴레이션에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201번, 저 201쪽의 21번 문제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여러분들 책 보고 따라오고 있겠죠.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얘의 정체를 얘처럼 파악하는데 이렇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세타의 하이퍼볼릭 사인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얘를 y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얘를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요? 자, 늘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은 디퍼런스가 차이가 1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y라고 부르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제 쪽으로 이항하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하이퍼볼릭 사인을 y라고 부르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예,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y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를 보면서 x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얘네들을? 예. 내가 하이퍼볼릭 사인 세타를 내가 x라고 부르는 순간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이퍼볼릭 사인 세타를 x라고 부르는 순간 2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얘가 x면 얘는 그 제곱근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요 세타가 뭐냐고 묻고 싶으면 세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게 세타의 이름의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타를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찾으면 세타의 이름이 뭐냐면 세타는 하이퍼볼릭 사인을 취하면 x가 되는 애니까 여기서의 세타의 이름은 뭐냐면 그 x의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이런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하고 얘는 이렇게 동일한 애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그 논의를 통해서 지금 새로 공부하는 함수들의 그 명칭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두 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제 그 마칩시다. 자, 200쪽에 보기 5번. 뭘 하라고 했냐면 도함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 사인 x를 찾으래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 도함수가 뭐였냐면 이게 기억이 지금 막 배우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얘가 1 빼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도함수예요.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걸 유도를 안 했군요. 해봅시다. 내가 너무 저것도 그래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먼저 저거부터 합시다. 자, 얘는 자 y를 이렇게 놓고 그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저쪽으로 보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 도함수는 1 빼기 탄젠트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아까 봤었죠. 그래서 얘가 x니까 1 빼기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금방 눈치챘지만 그 우리 아크탄젠트의 도함수가 로렌치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부호만 다른 거예요. 역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허수 단위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이 허수 단위 i를 4개로 해서 하이퍼볼릭 펑션하고 서큘러 펑션이 그 같은 패밀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금방 알겠죠? 이게 그 유닛서클이면 y를 y에다가 허수 단위를 도입하면 그 원이 쌍곡선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하이퍼볼릭 펑션하고 서큘러 펑션은 다 같은 패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들이 다 하나같이 미묘한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연습을 통해서 늘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는 순간 이렇게 부호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동네는. 자, 그래서 이제 얘도 1 빼기 이 안에 있는 것을 제곱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미분해요.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x하고 코사인 x가 미분해서 코사인 x분의 1이고 이게 시컨트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 5번이 보여주는 거는요. 시컨트 x의 부정적분을 이와 같이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시컨트 함수의 도함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아마 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예, 잠깐만 보여줄게요. 자, 시컨트 함수를 어떻게 부정적분을 어떻게 찾을래요? 예, 코사인 x분의 dx니까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해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x에 또 코사인 x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x를 하나 이렇게 더 쓴 거예요. 예. 그리고는 코사인 제곱 x를 어떻게 인식을 해요? 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1 빼기 이렇게 사인 제곱 x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인 x를 예, t로 치환을 해요. 그런 순간 코사인 x dx가 dt가 되네요. 그래서 이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코사인 x dx가 dt가 되고요. 여기가 1 빼기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방법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고등학교식으로는 얘를 어떻게 해요? 부분분수로 바꿔요. 이게 1 빼기 t분의 1 하고 1 더하기 t분의 1로 바꾸고 여기를 2분의 1로 써요. 이렇게. 예, 그렇게 쓰는 순간 얘는 1 더하기 t가 적분이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t가 적분이 되니까 이걸 2분의 1의 로그 예, 이게 부정적분의 상수는 항상 붙는 거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t, 1 더하기 t가 돼서 예, 상수하고요. 2분의 1의 로그 1 빼기 t 대신에 이제 1 빼기 sin x, 1 더하기 sin x 이렇게 쓰는 게 한 가지 갈래길이고요. 또 한 가지 갈래길은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릴레이션을 보고 1 빼기 t 제곱 얘는 아크 하이퍼볼릭 t네 여기도 상수 하나가 붙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 미안해요.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t 대신에 sin x였으니까 sin x 더하기 c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듯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예, 같은 함수예요. 자, 같은 함수인 걸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이 아니라 아크 탄젠트 함수를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 얘는 이쪽으로 순서를 바꾸면 이제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조금만 보면 이런 함수의 모양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없이 마이너스 x가 굉장히 커지면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함수가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는 정의구역이 오픈 인터벌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고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이런 함수는. 자, 이 함수가 그래서 그래요. x가 한없이 커지면 요것 때문에 1이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어떤 함수냐면 얘가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2의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분의 2의 y 빼기 2의 마이너스 y예요. 그리고서는 분모 분자에다가요. 얘를 곱해요. 여기다가 1을 곱해요. 1이라고 하는 건 2의 y, 2의 y인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얘하고 얘 곱해지고 얘하고 얘 곱해지고 얘하고 얘 곱하고 해서 정리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2의 2y 빼기 1, 2의 2y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2의 2y 더하기 1에다가 x가 2의 2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의 2y를 내가 2의 y를 내가 큰 y라고 부르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큰 y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큰 y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x 빼기 1이 얘를 저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요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y제곱에 대해서 x 빼기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제곱이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루트 1 빼기 x, 1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의 y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양변에 로그 잡으면 어떻게 돼요? y가 그 로그의 루트 1 빼기 x, 1 더하기 x고 루트가 로그로 나가면 2분의 1의 로그 1 빼기 x, 1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y가 무슨 함수라고요? 예,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예요. 네,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x 대신에 sin 얘 대신에 sin x를 대입한 것이 여기 있는 x들 대신에 sin x를 대입한 것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도록 화려하죠. 예. 이게 놀랍도록 화려하고 놀랍도록 공식이 많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대학 수학의 첫걸음을 온 거예요. 첫걸음을 오는데도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있다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식하고 소개받은 사람들을 낮게 단위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다 그 소개받는 사람들이 다 한 패밀리예요. 한 패밀리니까 그 한 패밀리의 그 전체적인 성질들을 이해하면서 이게 다가가야 돼요. 이게 낱개로 하나하나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충분한 연습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아마 벡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